친정에서 급한 연락이 왔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가게가 잘 되어서 서울에 2호점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사하면서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하여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크게 준비했습니다. 평수가 커서 임대료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점 매출은 충분히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고 가게 자리가 매우 좋아서 투자할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끝나려던 그때 전국이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고 결국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오픈은 불가능했습니다. 못해서 그냥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오픈할 수 없는 2호점은 그대로 팔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었던지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비싼 임대료만 매달 내야 했죠. 본점도 잘 되지 않았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은 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올인했던 나머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친정아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결국 친정아빠가 쓰러지자 그나마 버티고 있던 본점까지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명의의 땅과 부동산이 있었다고요. 거의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집을 가장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걱정이 들었는데 혹시 엄마가 혼자 남게 된다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재산을 엄마 명의로 해두었던 것은 결코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런 일에 1년 좀 넘게 걸렸죠.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몸과 마음이 다 타락하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예전 남편을 잃고 재산도 거의 모두 잃었으며 유일한 딸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매일 소통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덕분에 예전처럼 자주 친정집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엄마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집으로 자주 오시게 되었어요. 차로 1시간 거리에 계시지만 엄마는 항상 아빠가 모셔 다니시기 때문에 따로 운전하실 줄 모르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매번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오시느라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계시는 것이 낫다 생각하셔서 자주 오셨어요. 엄마를 만나게 되면 우리 딸 옷도 좋은 걸 사주시고 유치원 특별 활동비도 지원해 주시며 저가 필요할 때 쓰라고 가끔씩 돈을 주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며칠만 하신 모이면 그것도 굉장히 큰 액수예요. 제가 받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발을 몰랐는데 시댁은 그런 모습도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어요. 거기에 저희 남편까지 점점 툴툴거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남편이 예전만큼 못하고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변해갔어요. 아버님은 한결같이 저를 대하셨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사소한 일에도 계속 나무라시는데 그동안의 모습과 어느 게 진짜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감기에 걸렸다 와도 제가 제대로 옷을 입혀 보내지 않아서 걸린 것이라며 제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웠다 와도 그동안 어떤 모습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싸운 거라면 정신 차려야 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통해 날 탓하는데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던 그가 이제 무시하면서 거친 말을 해 너무해서 내가 물었어. 당신은 진짜로 누군가? 지금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서 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그랬었어. 그랬으면 그동안 가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너희 부모님은 누구야?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 가식이든 모른 채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말한 거야? 왜 잘못돼? 이제 너희 집에 낼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의를 지켜야 해? 어쩌다 보니 양말을 빌려주러 갔다가 양말을 뒤집어 보니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나는 잠시 얼굴에 부딪혀 떨어진 양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양말을 주워서 빨래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빨래통 전체를 다 털어서 남편 머리 위에 탈탈 털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아들의 양말인가 봐. 그동안 그렇게 가식을 쓰고 있었던 거야? 지난번에 당신이 사고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물고 시댁에 말 안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지금 어머니께 전화해볼까 하고 생각했더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빨래머를 주물주물 빨래통에 담아 두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편이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 당장 갚아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시댁에 말하지 못했던 건 저만이 그 전에도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시댁에서 변제해줘서 이번에 알면 정말 죽는다면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빌려 수습했거든요. 차용증을 썼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입싹 씻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최근에 다시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팔에는 뼈가 드러날 만큼 아프게 상처가 있어 팔을 테이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현재까지 엄마를 보면 저의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엄마를 정확히 살펴보니 팔, 다리, 옆구리 등 곳곳에 넘어져서 상처 흔적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옷을 들춰서 등과 배도 점검해 보았지만 상체의 앞부분은 상태가 괜찮지만 등과 옆구리, 팔과 다리는 자주 넘어지신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엄마의 몸이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말이 없어지더니 계속 재촉하자 말씀하셨어. 사실 요즘 자꾸 어지러워.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핑 돌더니 계속 어지러운 게 심해지더라고. 혹시 빈혈인가 싶었는데 요즘 그래서 너한테 자주 안 가봤던 거고 최근 들어 중심도 잘 잡히지 않고 넘어질 때가 많아. 이거 봐봐. 다 넘어져서 생긴 거야? 아니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다치고 있었던 거야? 말을 했으면 나가서 병원에 데려갔을 텐데. 그럼 이번에도 넘어진 거야? 엄마는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번에. 넘어져서 모서리에 부딪혔더니 오면서 차 안에서 어지러워서 몇 번 토한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에게 미안해서 조언해야 할 것 같고 어머나, 내가 연락처 알아보고 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머리 다치셨으니 MRI 촬영과 혈액 검사,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퇴원했어요. 남편은 집에 왔을 때 뒷자리에 엄마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들은 검사비를 받아먹으려고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환자들은 봉인을 깔아야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기가 차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뒷좌석에서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바쁘다며 엄마 치료를 받으러 다녀온 고마운 마음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 진료비와 검사비를 계좌로 보내줄게 했는데 남편은 대답 없이 계속 운전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됐어. 딸이 그 정도일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주더라도 받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병원에 갔을 텐데 말야. 그래서 남편을 빤히 쳐다보니 묵묵하게 운전만 하는 거래. 남편이 너무 싫어졌어. 엄마가 있어서 소리치지도 못하게 했고 다음 날 전화로 크게 싸움. 어제 엄마가 계셔서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병원에 데려갔다가 누워 계셨을지라도 그 돈이 아깝다고 했을 거야. 나는 엄마에게 검사비를 받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이 망했다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변하냐.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내 말을 쏘아붙이고 있었어.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와 표현을 수정하여 더 자연스럽고 읽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위 문장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내냐고? 아니, 내가 낸 거지? 너 돈 안 벌잖아. 장모님께서 돈이 있으면서 왜 내 돈을 내냐고 하시죠?
얘야, 너, 그럼 그동안 우리 엄마가 너 먹으라고 영양제를 사다 준 거, 사회용돈 하라고 명절에 용돈을 준 거, 우리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비를 내주신 거, 그리고 저번에 캠핑용품도 사주신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 5천만 원 다 내놔. 여기서 5천만 원이 왜 나와? 왜 너는 우리 엄마한테 들어간 병원비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우리 아빠가 준 5천만 원은 5천 원처럼 보였어? 사람이 그럼 안 되지?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목소리가 꺼겨서 얘기하더니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기엔 이번처럼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걱정되어 남편에게 상황을 말하고 약을 얻어 일을 끝내고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병원도 우리 집에 가까웠기 때문에 엄마를 병원까지 데려가면서 혼자 계시기는 무리일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엄마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몸을 살짝 회복할 때까지 모시겠다며 때때로 싫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던데요. 퇴근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실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쳐다보더니 제게 항의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투정을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친정엄마도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 치료가 끝나면 다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짧은 며칠을 못 견뎌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리미 때문에 제가도 터져버렸어요. 그럴 만한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죠. 엄마의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아오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엄마께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는 남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엄마에게 병원 시간을 말씀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짜고짜 엊그제 입었던 와이셔츠 어딨어? 안 빨아놨어? 라며 대면하게 되었다고요? 매일 집에 있는데 뭘 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엊그제 세탁했는데 이제 건조한 건가 아니면 아직 세탁물이 남아있을 텐데 그리고 주말에 셔츠 다 다른 것 같은데 옷장에 많이 있는데 어떤 걸 찾고 있는 건데? 엊그저께 입었던 셔츠가 어디 있는 거야? 제 남편이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러 거래처에 가야 돼서 중요한 계약이 있대. 왜냐면 나한테 잘 어울리고 제일 좋아하는 셔츠가 있는데 그 컬러가 있는 하얀 셔츠가 있어? 그 아이템은 차량 때문에 필요해. 등교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정신이 없어 죽을 것 같아. 반드시 그것을 입어야 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야? 오늘은 부장도 입고 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입어야겠어. 부장님께서는 그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며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그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대. 아침부터 애도 아니고 무슨 진상이니? 다른 셔츠는 옷장을 채우기 위해 샀어서 다른 것을 입어도 괜찮겠지만 꼭 그 셔츠를 입어야겠다는 고집과 짜증이 얼마나 심한지. 세탁 바구니를 발로 휘젓고 뒤집어도 넘어가며 더운 날씨에도 매일 세탁해 입어야 하는데 집구석에서 놀며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놓냐고 속을 긁어놓는 거야? 진짜 세탁기까지 다 뒤집어 버리려다가. 꼭 참고 저희 딸을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러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등원 차량에 태워보내고 엄마가 병원에 가실 준비를 하라고 전화드렸어요. 남편은 아직 출근을 안 했는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엄마가 방침대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괴롭게 여겼는지 건조기 안에서 그렇게 찾던 와이셔츠를 결국 찾아와 엄마에게 휙 던지더라고요. 할 일 없이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리미질이라도 하세요. 공짜로 지내실 거잖아요. 라는 말을 엄마의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이틀 전에 빨래를 돌려주셨는데 모르고 건조기에서 빨래를 껴놨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그 셔츠를 꺼내지 않고 그때까지 찾았던 거였어요. 핸드폰 속 목소리에 당장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나와 통화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내 안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의심스러웠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들을수록 제 발걸음은 빨라졌고 그 순간에는 정말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엄마에게 무시 발언을 한다더군요.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그 정도면 민폐인 거 아세요? 서정이가 고생하는 것 같죠?
돈을 벌어서 장모님 입속에 밥을 넣어드리는 일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해준 것이 있어야 아깝지는 않지요. 미안해요. 오늘 남편이 못 와서 병원 간다 오면 정리자리한테 잘하고 집에 가겠어요. 비록 서로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려고 나에게 안 말해주세요. 재직보다 장모님이 집에도 편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동안 정원에게 엄마와 누구를 닮았는지 일까지 목을 세게 하며 손은 벌벌 떨고 걸음도 빨라집니다. 오직 분노가 차오르면서 집에 가는 중에 갑자기 핸드폰 속에서 우당탕하며 천둥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들리더라고 해요. 저는 놀라서 엄마와 소리쳤지만 정신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엄마와 남편 모두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치료는 엘리베이터를 뛰어가 팔을 뻗어잡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남편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왜 다시 사고를 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분주한 소리가 들려서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와서 벌벌 떨리는 손에 들려있는 다리미를 보았어요. 그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은 방에서 놀라서 엄마의 다리를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어보니 엄마가 다리를 모아서 앉아 있었다. 남편은 넘어지고 다리를 옆으로 뻗다가 상체만 일으켜서 일어선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다. 엄마는 설명했다. 서방이 셔츠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다리미를 꺼내려다가 어지러워서 다리미를 놓쳤는데 발등에 떨어졌지. 서방은 출근해야 하는데 처리를 못해서 어떡하나 싶어. 그게 문제야. 내가 여기 많은 셔츠 다 달아놨어. 보여줄게. 엄마는 발등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였다. 남편은 다리미를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줄도 몰라 그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당장 구급차를 부르세요. 어서. 남편은 구급차를 즉시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옷을 갈아입히고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이 뒤에서 그니까 그냥 집에 계시지 왜 데려가지고 하며 말했어요. 제가 그때 이상한 끈을 놓은 것 같아요. 엄마의 옷을 입히는 대신 남편을 돌아보며 퉁퉁한 볼살을 그대로 올려붙였어요.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침대에 누웠어요. 제가 학교 때 핸드볼 선수였거든요. 얘야, 너 사람이야. 일단 엄마를 병원에 보내고 상황이 끝나면 그때 아무도 없이 우리 둘만 볼까 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나서 저한테 한바탕 태연히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엄마를 모셔갔어요. 엄마는 발목을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몸이 약해지면서 뼈도 약해져서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타박상이나 골절 정도만 가한 것이겠지만 엄마의 경우 뼈가 다소 취약하여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두세 관절실을 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엄마는 조금 피곤해했지만 남편이 나 오늘 저녁에 반찬 사러 갈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집에서 갖다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맞다. 그랬었지.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이 있었었네 하며 얼핏 말했어요. 내 남편은 그때서야 제 뒤를 계속 따라온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그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제가 남편을 따라 나오라고 해서 병원 안 산책로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아플 것을 봐 당신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어요. 지금은 입원 중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그걸 떨어뜨렸어. 장모님이 그것을 실수로 해서 당신 발에 상처가 났어. 나의 잘못이야. 그래도 난 제 자리로 공손하게 따라왔어. 오전에 반차도 내면서 언제나 함께 해줬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이 없지만 당신도 집에서 놀고 있는데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위집에 얹어 있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언제 돈을 안 준다고 했어?
지난번 응급실 때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눈치를 주어서 병원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엄마가 당신 통장으로 돈을 보냈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돈 관리는 제가 하잖아요. 당신 통장 내용은 다 제가 보니까 당연히 알 거예요. 그래도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당신도 사회생활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것 같다며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왜 당신 집인지 우리 부모님이 결정한 것이죠. 70%는 내가 내주었고 당신은 30%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명의자이고 당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니 집을 따지자면 내가 더 많이 있어. 이해하시죠? 어쨌든 내 명의도 있으니 내 집인 셈이에요. 언제까지 모시고 있는지는 학자적인 문제지만 평생을 모시고 살 거예요. 하고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다 가서 말했나요? 엄마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기다릴 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기도 전에 남편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 와주신 게 아닐까 생각돼요. 하지만 남편과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죠. 시어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오셔서 너 진짜 보자고 하셔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히어로인 것 같네요.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 주었으면 너나 사돈이나 고마워해야 할 것 아닌가요? 어째서 자신들이 알기만 하는지 배려요? 무슨 배려요? 저희 엄마 오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가 입원하신 걸 아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엄마가 장모가 집에 있다 하는데 좋아할까요? 그래도 나는 너와 사돈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이렇게 실수한데 왜 수찬이에게 난리를 치는 거죠? 돈도 없으면 다 부족하다고 남의 아들에게 붙어 사는 건데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제게 밀붙어서 등쳐먹어요. 지난번에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도 이가 우리 엄마에게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제가 돈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엄마가 진료비와 검사비를 제 계좌로 입금했어요. 어머니는 한약 지으러 가셔도 침 맞으러 가셔도 다 이 카드로 결제하시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등쳐먹는 건데요? 어머니는 아들이라 괜찮고 우리 엄마는 사위라 등쳐먹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벌어진 돈으로 건강관리하겠다는데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먹고 있고 따뜻한 집에서 이불 덮고 편하게 살면서 뭐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야? 그럼 내가 나한테 해준 건 뭐가 있는데요? 해드린 것 없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아들과 똑같아요. 제가 매주 반찬을 차리는 걸 잊으신 건 아니죠. 때때로 아이들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집 청소도 저가 식모처럼 일주일에 2번씩 도와줬잖아요. 어머니한테는 돈으로만 돕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그 정도도 못한다면 어머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 달에 저한테 몇천 원씩 벌어다 주는지 알면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면 모두 웃을 거려. 오랜만에 풍자를 즐겨 하네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모욕하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 병실로 돌아오면서 정말 입술을 잘 꼼꼼히 씻게 되었다. 어떤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 병원 화장실에서 울다가 세수하고 부은 얼굴을 가라앉히고 들어갔는데 엄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왜 그랬는지 다 알아보셨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시 들러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셨다. 제가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그냥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역시 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한다고 한 것을 몸소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어느 부모가 자신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대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건강을 잘 챙겨 조용히 잘 살게 될 거야. 이것은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동안 가식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 같고 소름 끼친다. 그동안 예서와 아빠가 엄마를 구박했는데 왜 나에게는 말을 안 했을까? 매일 볼 일도 아닌데 당신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말은 어디에나. 나가 엄마에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아. 나는 이혼할 예정이야. 예솔이에겐 그런 가식적인 아빠 없이 내가 더 나아 보일 거야. 사실 엄마는 나가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집에 온 것을 봤을 때 남편의 본 모습을 보고 아이를 생각해도 참고 살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병명은 이석증이었어요. 그래도 빈혈이나 뇌출혈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끔 어지러워 구토를 하시기도 하고 그대로 누워 계시기도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꾸준히 잘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 잘 치료해야겠죠. 엄마의 말씀대로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지금으로 쓰는 남편이 유리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립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근처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총괄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요. 상품 준비부터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와 배송 처리를 포함한 제품 설명까지 전반적으로 배웠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에 다닐 수 없어서 예전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관심이 많았고 직장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하면서 배워보고 싶었어요.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웠죠. 그리고 몇 달 동안의 경험 끝에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을 하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2주 후에 엄마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남편에게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집에서 돌본다고 통보하고 함께 있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말 이전처럼 여러 형벌을 다 받을 것 같은 남편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미 본성을 알게 되었으니 아무리 잘해줘도 곱게 보이진 않고 무슨 어딘가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서 서둘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따뜻하게 웃으며 과일을 많이 들고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서 청결하게 손 씻으며 말했어요. 깁스를 하다 보니 많이 어려우십니다. 우리 아들이 옷다림질을 부탁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심심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매우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병원 후로 많이 변했거든요. 갑자기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니 정말 이상하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가시라고 남편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집 근처 산책로에서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저러는 거냐고 물었더니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되게 좀 바뀌니까 이상하잖아. 이번에는 무슨 꿍꿍이야? 여보, 무슨 꿍꿍이라니 나도 당신 없는 동안 많이 반성했어. 당신 말대로 괜히 심술 부리고 장모님께 다림질 부탁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엄마한테도 많이 혼났어. 어머니한테 혼났다고 제대로 상처 주신 건 어머니신데 당신도로 잘못했으니 반성을 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 엄마도 당신과 장모님께 말실수하신 것 같다고 오늘 사과의 의미로 과일을 사들고 오신 거야. 앞으로 내가 당신과 장모님께 잘 다룰 테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좀 봐줘. 잘할게. 응, 왜 이러나 싶었지만 일단 여기까지.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한동안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보자 하셨는데 이미 제가 깊게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대해주셨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요. 또한 아이의 양육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 일 뒤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때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가 왔기 때문에 받았더니 남편의 채무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수찬 씨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장인어른의 이름을 내세워 말하다가 중단하더군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빨리 돈과 파달라고 해주세요. 제 전화를 안 받으면 와이프분께서 처리를 해주시던가요? 이달 안에 돈이 안 들어오면 나도 법적으로 나가야 할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저는 지금 남편한테 빚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뭐가 뭔지 정신이 없네요. 이수찬 씨가 장인어른 계셨을 때 저를 장인어른이 운영한다는 고깃집으로 데려가더니 앞으로 자기가 맡아서 할까 그러면서 와이프가 외동딸이라 본인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투자금을 빌려갔어요.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가게를 넘기기로 했고요.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을 깎기로 약속했는데 잘 진행되다가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갚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가게에 방문했더니 뜻밖에도 고깃집이 다른 가게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게를 내놓으셨는지 여쭤보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가게를 모두 처분했고 그로 인해 나의 얻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돈을 받으실 의사라면 남편에게 직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전남편이 될 사람인데 앞으로 그 이름을 제게 묻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가게를 나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게 일은 정말 힘들어서 자식에게 문제를 더는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처분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요. 일단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도 전화했대. 야, 차단하고 받지 마. 지금 큰 문제야. 당신이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아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돈을 뭘로 대체했는지 물어봤어요. 야, 주식에 투자했어.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둬야 했지만 돈이 있으니 주식으로 벌어보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아직 잘 갖고 있어. 조금 미약하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다고 그것도 아버지의 가게를 담보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팔았기 때문에 야, 너 정신을 차리지 않았니?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고 가게도 없는데 다시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자신 있게 처리할 테니 너는 관여하지 말아줘. 왜냐하면 너는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걸 정말 그 정도로 무책임한 인간인 줄은 몰랐다. 나 정말 참기 힘들었어. 이혼하겠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줄 테니 나는 짐을 싸서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갈 거야. 아무래도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텐데 정말 거북해서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가기 전에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이의 양육권이 중요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육권이 저에게 오기가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유축인 배우자가 남편인지 확실하게 해야 했어요. 남편의 차에서 먼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고 해당 내용을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어요. 그리고 녹화된 부분 중에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그날 시모와 함께 난리를 치고 집으로 간 날에 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사돈 상가 있니? 가게 망했을 때 다 처분한 거 아니었어? 라는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 장인 어르신이 장모님의 상호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셨던 장모님이 떠나시고 아파트를 남겨주셨는데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임대료는 그리 많지 않아도 돼서 그 정도 비용이면 팔아도 조금이나마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빼앗아 가야만 하는 것 같은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가게라도 물려받으셨던 게 있었으면 그 소중한 재산이 되었을 텐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정이를 잘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이 줄 돈이 있었다면 알려줬다면 오늘처럼 내가 서정이한테 막말하지 않았어. 맞아. 솔직히 장인어른이 날린 돈만큼 아니다. 그래서 내 기대치가 적었던 것 같아. 또한 장모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좀 만만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맞지? 하지만 서정이가 지금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노려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정말 달래주기 어려울 거든. 이미 지난 일인데 나도 모르게 장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한 말들 그게 무슨 소린지. 나도 가졌었는데 잘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넌 여기서 점수를 따도 좋을 거야. 남편이 우리 집 재산을 먹으려는 계획과 나는 같은 생각으로 대화를 나눴어. 있었고 그 내용들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계실 때 나 몰래 사업에 투자하고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으려고 했던 것도 다 말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남편에게 던졌어요. 어차피 증거는 양쪽 모두 필요하니까요. 그래봐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요. 바닥에 떨어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보더니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 해요. 거기 보면 당신과 어머니가 친절하게 이실직고한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증거 고마워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진행에 들어갔다. 이혼이 진행되면서 다행히 제가 그동안 쇼핑몰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SNS 마케팅도 잘했던지 금방 입소문도 났죠. 또 하늘이도 도와준지라 이혼은 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남편의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투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나서서 생각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재판에서 채무자가 증언을 해주어 남편이 제 아버지의 이름과 가게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 투자 유치를 받은 것도 증거가 됐어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5천만 원을 잃었고 차용증을 내세워 돈을 회수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3명의 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어 제가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했고 엄마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염증도 거의 나아졌고 손녀, 딸의 애교에 요즘 살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남편이나 아이 만나는 날 이외에는 만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지고 아이를 만날 때는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대화를 시도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가지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친절한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저를 속이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나를 바탕으로 한 인간 심리에 조금은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간 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빌렸고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를 자동 이체로 분할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집 분할 판매를 통해 투자했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를 받아내고 나머지 30%는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채무자 빚변제하는데 모두 쓴 뒤에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버지는 예쁜 우리 손녀가 잘 못 보인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만 보면 그렇게 구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40의 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고 월급반의 저에게 주게 돼 버렸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앞으로는 엄마와 제 딸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별